반갑습니다. 작은 다육 사랑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상쾌합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네요. 아주 청명하고 맑은 가을날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공기도 아주 상쾌하고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새벽에 두통이 좀 있어서 힘들었었는데 가게 나오니까 그냥 머리가 확 맑아지는 느낌이네요. 자, 이는 날 수업 안 하고 넘어가면 또 서운할 것 같아서 오늘 또 수업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것보다 최근에 몇 분이 구독자님 몇 분께서 이는 상토 그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상토인데, 이 상토를 즉 쉽게 말하면 거름입니다. 그래서 이 거름을 잘못 선택하면 다육이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름에서 모든 병의 원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잘못 선택을 하면 병을 많이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름을 선택하실 때 가능하면 좋은 거름을 쓰시는 것도 좋지만 무조건 좋고 비싼 것보다도 제대로 발효가 되어 있는 거름을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일 같은 거 매실이나 이런 가일청을 담글 때 오래될수록 더 좋잖아요. 영양분도 많이 나오고 그 본래의 맛을 이렇게 나올 수 있듯이 요 거름 상토도 대부분 보면 이는 혼합을 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단기간에서 만들어서 나오면 그 속에 균들이 제대로 죽지를 못하고 발효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가스나 이런 그 나쁜 분비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쉽게 말하면 뿌리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거름을 잘 발효가 잘 된 아이들을 선택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아침에 나와서 지금 거름을 몇 가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그런 거름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는 상토. 이 상토는 혼합토입니다. 혼합토. 거의 한 50% 이상이 야자수 껍질을 가지고 이제 주 원료고, 거기에 이제 뭐 질색이나 플라이트 뭐 이런 종류들 여러 가지를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혼합토면서도 쉽게 말을 하면 제대로 발효를 시키지 못한 그런 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대로 썩구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사용을 하다가 보면 종종 이렇게 균이 발생을 하는 경우들도 많고, 특히 이렇게 벌레들, 알들이 요 속에 있어가지고 벌레를 먹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상토는 마사이 비율로 보통 7:3으로 하는데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다육이에 거름을 넣는 이유는 식물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양분을 이 거름이 보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상토를 많이 쓰지 않는 분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영양제 같은 거를 많이 줍니다. 하지만 이 영양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알맹이로 된 거는 뭐 한 달, 두 달 이런 기간이 지나면 그 효과가 떨어져요. 약 성분이. 그러다 보니까 흙 속에 이렇게 상토나 거름을 이렇게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요는 상토 혼합토입니다. 이 아이는 코코넛 껍질로 만든 거의 혼합토입니다. 그러니까 다육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혼합토예요. 자, 그 다음은 개분입니다. 개분. 닭의
그 변으로 만든 거름인데, 이 아이도 뭐 개분이라고 하기도 뭐 한 게, 여기에 보면 그 포면에 보면 우분도 섞여 있고 다른 거 이렇게 한 서너 가지가 더 이렇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도 보시면 혼합토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또 다른 거름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여기에 보면 개분도 들어있고 다른 것들도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왜 개분은 거름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거름 성분은 상당히 뛰어나고 효과가 좋은데, 이 개분에는 약간의 독성, 가스 성분 같은 게 있어 갖고 이게 100% 이렇게 발효가 돼 갖고 소멸되지 않으면 뿌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뿌리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스가 좀 독해서 식물의 뿌리가 녹는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그 가위수나 이런 거 쓸 때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분 같은 경우에는 한 50cm 띄워서 이렇게 개분을 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다육이에는, 그러니까 주로 화분에다가 심는데 이거를 거리를 띄워서 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보면 그냥 흙에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은 아이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뿌리가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다육이를 심고 이렇게 했는데 말라 죽는 애들이 이는 거름에 의해서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분갈이를 하고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 처음에 막 분갈이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영양분이 들어가고 이런 하니까 식물들이 싱글싱글 해갖고 막 힘이 나는데, 이게 이제 독성이 점점 발생을 하다 보면 애들이 말라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이 개분이나 우분, 그 다음에 뭐 말분,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 그 동물들의 변에 의해서 만든 것들은 독성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제대로 삭혀야 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거는 보통 한 2년 미만으로 이렇게 삭혀서 나오는 애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개분은, 우분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게 농장 하시는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최소 4년을 삭혀야 그 독성분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혼합분, 개분이나 우분하고 섞여 있는 거는 그냥 시중에서 우리가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종류의 거름이에요. 이런 거름을 그냥 사용을 하면 잎이 약간 말라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끝부분이 마른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분갈이를 했는데 잎이 보통 떡잎이 지는 건 아랫잎장이 지는데 윗장들이 이렇게 약간 끝이 마르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건 이 거름이 강해서 그런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가능하시면 다시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거름이 양이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제대로 발효가 되지 않은 거름이었기 때문에 그 거름에서 독성이 나오기 때문에 식물이 마르는 거예요. 그런 거를 빨리 캐치를 하셔서 분갈이를 다시 해주든지 아니면 그 흙에다가 다시 마사나 다른 거름 아닌 거를 더 첨가를 해서 비율을 낮춰주는 게 식물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있는 개분은 그냥 혼합분이지만 개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도 다 혼합분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게 지금 개분을 두 푸대, 20kg짜리 두 푸대를 지금 말려서 사용을 하려고 펼쳐놨는데 어저께 비가 오는 바람에 지금 많이 젖었습니다. 이 개분은 농장에서 한 3년 삭힌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농장으로 배송될 때 보통 거름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삭힌기 배달이 되어 온대요. 그러면 그 농장에서는 이걸 그냥 쓰니까 뜨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 농장주께서는 이 거름을 받으면 3년을 삭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벌써 기존에 2년에서 3년을 삭힌 거죠. 그러면 5년 정도 삭힌 거예요. 그러면 독성이 거의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개분이나 우분에 이렇게 섞여 놓은 아이들은 최소 4년을 삭혀야만이 거기에
독성분, 유독가스가 안 나오고 독성분이 없어진다고 꼭 그렇게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그 농장에서 직접 갖고 왔습니다. 3년 이상 삭힌 거. 그 농장에서 3년을 삭혔죠. 그리고 지금 저희 집에 와서 지금 1년 정도 다시 삭혔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정도 삭힌 아이죠. 발효가 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지금 사용을 해보면 확실히 성장하는데 엄청 좋아요. 잘 큽니다. 일반인은 상토로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보다 배 이상 성장 속도가 빠르고 병도 덜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이런 걸 일반인들이 구하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이런 거는 소포장으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용량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낱개들이를 잘 팔지를 않아요. 이런 거는 뭐 농촌진흥청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대량으로 주문을 받아서 납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사는 거는 주로 요런 거죠. 낱개로 포장이 돼서 나오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한 2년 정도 삭힌 거라서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름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쓰는 비율보다 조금 낮게 쓰세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요는 거름만 가지고 배합을 하시더라고요. 이 거름만 가지고 배합을 하시면 거름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역학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옆에 있는 상토, 혼합토, 코코넛, 이 혼합토를 두 개를 섞어서 비율을 맞추세요. 7대 3이면 마사가 7이고 상토가 3이면 한 가지를 3을 쓰시지 마시고 상토를 1.5 또는 개분을 1.5 이렇게 비율을 맞춰서 조금 이렇게 개분이나 이런 벤으로 만든 그러면 용도를 조금 낮추는 게 식물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하나 보여드릴 거는 요즘에 좀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지렁이 분벤토. 자, 지렁이 분벤토도 지금 시중에 나오는 거는 그 역시도 혼합토입니다. 지렁이 분벤토만 100%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 보통 기존 30%의 이것저것을 섞어서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분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제가 일단 써본 것 중에서는 그러면 지렁이 분벤토가 가장 뛰어나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지렁이 분벤토는 100% 지렁이 분벤토입니다. 버섯을 키우는 농장에서 그 밑에 뿌리 부분을 이제 다 버리면 그 버리는 걸 가지고 와서 지렁이를 거기에 뿌려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삭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생겨요. 알갱이가. 자, 이를 그 일반적인 이런 게 시중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요. 그 농장에서 직접 이렇게 덤프 트럭으로 한 트럭씩 이렇게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농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 농장에서 직접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갖고 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 분벤토는 100%짜리는 상당히 비쌉니다. 요 정도 같으면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10,000원. 요 정도. 요 딸기 다라이 한 다라이 정도에 10,000원 정도. 그 정도로 지금 할 정도로 상당히 비쌉니다. 이 100%짜리는 구할 수도 없고, 대부분 시중에서는 이렇게 소량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소량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혼합토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지렁이 분벤토를 사용을 해보니까, 좋은 점이 성장은 잘합니다. 입장의 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튼튼하게 커요. 그리고 입장이 짧아지더라고요. 제가 어떤 걸 실험을 한번 해봤는데, 밭에서 이제 키우면 이런 창 종류들이 입장이 크고 막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런 아이를 이제 분에 옮겨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하나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흙에 배합을 해서 상토를 배합을 해서 쓰는 흙에다가 심어서 놔두고, 그 뒤에 한 달 뒤에 제가 다시 뽑은 아이를 이렇게 내나 그 흙에다가
심을 때 지렁이 분변토를 뿌리 쪽에 한번 살짝 뿌려주고요. 많은 양을 쓰면 안 됩니다. 그 한 숟가락 정도, 한 요 정도를 뿌리 닿이는 부분에 살짝 뿌려서 하고, 그 다음에 다 심고 마무리하기 전에 위에 다시 이렇게 한 숟가락 정도 싹 뿌려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놔둬 봤는데, 오히려 한 달 먼저 심어 놓은 창보다 뒤에 이 지렁이 분변토를 쓴 창이 훨씬 더 잎이 짧아지면서 더 튼튼하게 크더라고요. 아주 필이 훨씬 더 맑게, 그리고 잎이 짧아지면서 훨씬 더 튼튼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렁이 분변토가 이 정도로 좋구나 싶어서 저희 키핑장 손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몇 분한테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더라 설명을 하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못 깨어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위에 한 숟가락씩 이렇게 뿌려줬대요. 그런데 정말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니까 이 아이들이 깨어나더래요. 그 정도로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 지렁이 분변토 100%짜리는 솔직히 시중에서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런 점을 알고 계시고요. 일단은 모든 그름은 발효가 잘 된 아이를 선택을 해야 되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분변토들 쓰실 때는 꼭 요 한 가지 그릇만 사용을 하시지 마시고, 요는 그 상토, 혼합토를 1대1로 혼합을 해서 비율을 맞춰서 사용을 하신다면 나유기가 크는 데 있어 갖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이 그름이에요. 그름. 그냥 그름만 넣으면 다 잘 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 그름의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식물이 죽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의 조건이나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 그름의 비율도 꼭 잘 맞춰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가지 않게 조금 약하게 사용을 해야 이 아이들이 말라 들어가는 이런 현상, 뜨는 현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가능하면 무조건 이렇게 좋다고 막 하시지 마시고, 꼭 그 그름이 얼만큼 이렇게 잘 삭아졌는지를, 발효가 잘 되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